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는지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해봅니다. 저의 한 주를 또 한번 간단하게 안부 인사 먼저 좀 드려보면, 제가 그 한 주 사이에 또 냉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어, 무슨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는데, 당장 조금 돈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이 활동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활 습관을 어, 베이스로 하는 이 소비 패턴이 돈이 여간 드는 게 아니라서, 물론 열심히 줄여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돈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 시간대에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이제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바짝 일을 하러 다녀오는 그 피크 시간대에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냉면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일단 냉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어떤 평냉 마니아 분들처럼 평양냉면을 막 그 브랜드 업장별로 막 비교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름 되면 또 냉면 한 그릇씩 먹어줘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어줘야 이 여름을 나고 있다라는 생생한 감각들이 느껴진다라는 어떤 돼지적인 마인드. 네. 마니아보다는 돼지 같은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이제 냉면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점심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네,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변화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 있고, 팟캐스트 녹음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열심히 게스트 섭외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슬슬 저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라던가, 이걸 혼자서 30분 동안 떠들어야 된다는 게 꽤나 힘에 부치는 일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왕이면 좀 게스트로 다채로운 구성을 한번 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게스트 섭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또 뜨개질 하고 있고, 뜨개질 하면서 조금씩 좀 새로운 시도, 도안 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도안 제작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품성 있는 도안을 만들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줄 수 있을 만한 도안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먼저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인스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잘 풀리면 나도 어떻게 뜨개 작가의 길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뭐 이걸로 돈을 엄청 벌겠다라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서 누군가 좋아해주고 그걸로 수익이 나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정도로만 지금은 뜨개를 대하고 있어서, 일단은 열심히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들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또 마실 것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핫, 오늘의 마실 것, 지금 여기 물방울이 맺히고 있어서 빨리 따라서 마셔야 돼요, 미지근해지기 전에. 얘는 애시드 하우스라는 맥주예요. 애시드 하우스는 네모 브루잉에서 만들고 스테거 3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어진 맥주거든요. 또 스테거 3주년을 갖다가 요거 이렇게 한 병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여름만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맛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도 모르겠고, 날이 더워지면 꺼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오늘인 것 같아서 요 맥주를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협찬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스테거 스테거에서 받은 협찬, 뭐 네모브루잉의 협찬이라고 대충 둘러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3주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받았지만 어쨌든 그걸 컨텐츠로 풀어낸 건 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의미의 협찬이라고 생각하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 칠링을 위해서 제가 얼음물을 이렇게 담아왔는데 지금 얼음이 다 녹았어요. 빨리 이걸 따라내고 한번 맥주를 따라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그럼 한 모금 먼저 마셔볼게요. 어우, 너무 좋다.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여러 가지 목록이 있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어떤 무소속 생활자. 저도 무소속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일상의 한 줄기 빛과 소금, 나의 희망, 나의 꿈 같은 이제 두 분이서 팟캐스트를 하시는 무소속 생활자를 듣는데 거기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낮 3시에 무소속 생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에 낮에 먹는 맥주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신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점심 때도 일하고 저녁 때도 일하고 그 중간에 좀 남는 시간이 있어서 요 중간 시간대에 평일 낮 3시에 이렇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반소속의 인간으로서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팍 들었어요. 이걸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이 활력을 느끼게 됐는데요. 여름에 마시는 사워 맥주, 여름에 낮 3시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만큼 이 활력을 돋아주는 게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도 안 했지만 이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피소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편집하는 동안에 어떤 제목을 붙이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가제로는 여름은 나를 조금 살게 한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름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강경 여름 헤이터들이 좀 세상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좋아 사람인데 물론 여름 덥고 습하고 밖에 나가면 짜증나고 후회하고 막 그렇죠. 뭐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땀나고 에어컨 틀면은 이제 전기세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30초만 숨 쉬어도 막 땀 주룩주룩 나면서 오늘도 이제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땀이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진짜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마음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름을 좀 좋아해요. 그 여름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맨 처음에는 좀 회피성으로 회피 회피 기동으로 이제 여름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겨울에서 느끼는 계절적 우울감이 좀 심한 편이라서 겨울이 오면 해도 짧아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몸과 마음이 좀 움츠러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버틴다 같은 느낌이 좀 강해지는 그래서 계절적인 우울감이 항상 있는 계절이어서 겨울은 그래서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다 같은 마음으로 처음엔 여름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어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와 각종 환경 문제, 환경 이슈들로 인해서 여름이 더욱더 더워지고 있고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름이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특히나 한국 여름은 덥고 습한 걸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보다는 여름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 활동적이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여름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름이 오면 우리는 약간 몸이 먼저 알잖아요. 날씨가 딱 더워지면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의 높이라던가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라던가 갑자기 이제 주변 환경들이 막 좀 초록색으로 변하고 옷차림도 좀 가벼워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여름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그 과정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다 안으로 이렇게 싹 숨어 들어가는 느낌, 움츠러드는 느낌인데 여름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밖으로 이렇게 아웃고잉해지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6월이라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매미 소리가 계속 들릴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라든지 그 소리들도 조금 더 위로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게 좀 피곤하긴 한데, 전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아마 이 소리가 녹음되고 있을 것 같은데, 밖에 저는 철길 근처에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길 소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동네 안에서는 소음이다, 지하화 추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통행도 불편해지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저 기차 소리가 주는 어떤 운치, 여름이 되면 그게 더 높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매미 소리, 이런 게 참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사는 저만의 추억과 감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한 느낌? 시끄럽고, 사람들도 이제 밖에 막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여름 되면 이제 술 마시러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고성방가에 막 시끌시끌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액티브해서 좋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게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싫어하는 이유 100만 가지가 있어도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어떤 그런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보통 봄에는 이제 초록색보다는 되게 총천연색이라고 할까요? 분홍색, 노란색, 뭐 페이지색, 뭐 이런 것들, 이제 자연 속에서 많은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색깔들이 좀 있다가 그게 좀 본격적인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좀, 제가 초록색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여름에 초록색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미친 초록색 같은 느낌. 이게 뭐온 세상이 초록색이 되는 그런 강렬한 기분, 생생한 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초록색에서 느껴질 때면, 어, 그 계절과 함께 나도 무언가를 이제 뻗쳐나갈 수 있겠다, 뻗어나갈 수 있겠다. 나의 어떤 꿈과 희망, 나의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는 어떤 계절적인 자신감 같은 것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겨울에는 막 그냥 집에 있지 뭐, 나가기 귀찮아 막 이러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조금 더 밖에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안에 들어와도 계속 맥주 먹고 있고 그렇게 되는 좀 그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여름 하면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어떤 페스티벌을 골라서 가야 하나 고민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페스티벌을 갈 수는 없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돈과 시간,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허용되어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만 페스티벌 한번 가볼까 하는데, 또 페스티벌 가면은 우리는 이제 신나는 음악들을 듣게 되잖아요. 특히나 밴드 사운드들 막 현장감 얼마나 좋아요. 기대하고 있는 밴드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여름에 템포가 느리고 좀 처지는 음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지는 음악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떤 또 약간 그 계절과 반대되는, 이 넘쳐나는 생기와 활력과 반대되는 그 음악이 주는 짜릿한 쾌감 같은 게 가끔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듣는 음악은 주로 이제 낮에는 시끌벅적한 음악. 제가 또 좋아하는 밴드, 근래에 가장 좋아하는 밴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다빈 밴드 아주 사랑합니다. 우리 YDBB 유다빈 밴드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어 뭔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고 요즘 좀 유명한 이제 젊은 밴드들이 많이 대거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대부분의 밴드들을 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요즘은 YDB, 뭐 터치드, 뭐 이런 친구들 아주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 그리고 또 요즘 듣는 노래 중에 87 댄스, 청색동경, 나온 지는 좀 된 노래긴 한데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어떤 약간은 신나면서 약간은 그루비한 감도 조금 있는 것 같으면서, 뭐 신나고 좋고 막 언제든지 현장에서 듣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막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알고리즘에
어디 페스티벌인지는 어디 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베게린 라이브 영상들이 요즘 좀 많이 떠돌더라고요. 베게린이 머라이어 캐리 마이얼 부르는 그 직캠이 엄청 돌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게린 가수의 어떤 최근 노래들보다 과거의 노래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현재 나오는 음악들도 너무 좋은 노래들이고 꽤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그 뭐랄까 고용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그 불안함이 주는 그 음악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실제로 사람들도 그때 만들어진 음악들 때문에 베게린을 좋아하게 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스퀘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게 약간 또 곁다리로 세보자면 저는 베게린의 스퀘어는 사람들이 초록색 드레스를 조금 더 좋아하지만 저는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는 직캠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베게린의 스퀘어는 베게린 스스로도 많은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본인 스스로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휩싸였을 때의 음악이기도 해서 그거를 원래는 앨범에 싣지 않으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베게린이 어디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왔다고 하면 그 관객석에서 계속 웅성웅성대면서 스퀘어 스퀘어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나도 스퀘어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베게린이라면 그 노래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스퀘어만 부르는 가수가 아닌데 조금 섭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관객석에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게린 가수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괜히 저는 스퀘어를 안 듣게 되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홍대병이죠. 저 혼자 이제 마이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가수 내가 지켜 이런 마음으로 베게린 스퀘어 그녀가 부르고 싶을 때만 부르게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간 베게린을 바라볼 시절이 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부르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콘서트에서는 꼭 부르시는 것 같고 페스티벌에서는 베게린이 요즘 부르는 많은 커버곡들이 과거의 그 베게린의 되게 디바스러운 어떤 발성과 이런 애티튜드를 갖고 노래하는 직캠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참 잘해. 참 잘한다. 언제 한번 또 페스티벌에서 베게린을 보는 날이 또 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베게린의 노래 중에서 예전에 커버한 노래인데 리틀 띵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이게 아마 릴리 알렌의 노래인데 그걸 베게린이 커버해서 사운드 클라우드인가 거기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게린의 리틀 띵스 커버를 여름에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자체는 노래 가사라던가 이런 거는 그 연인하고 헤어져서 그 작은 것들 때문에 겪는 후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사는. 근데 사실 뭐 가사적인 내용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 그 음색, 베게린의 음색과 그 당시 어떤 베게린의 발성을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당시 베게린의 느낌이 되게 많이 묻어 있는 커버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축축 처지는 베게린의 리틀 띵스 커버를 더워 죽겠는 한여름밤에 듣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름 하면 밴드 음악, 뭐 시티팝, 바다,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조금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고 또 잘 되고 여름에. 근데 또 오히려 반대되는 음악을 들을 때 주는 느낌들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왜 여름은 해가 특히나 길고 그 많은 분들이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해 질 때 분홍색으로 쫙 물들면 얼마나 이뻐요. 막 노을, 주황색, 붉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이 확 이렇게 될 때 진짜 이쁘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으로 막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늘이 그렇게 될까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그 붉은색 계열로 좀 많이 반사가 된대요. 근데 그 각도가 해가 지는 각도의 그 햇빛이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면 그렇게 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인데 해가 지기 직전에 비가 그치면
그러니까 노을 지기 직전에 비가 그치면 반드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반드시 붉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비 오는 날이라던가 비가 그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가끔 여름에 일기예보로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잠깐 나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이 백예린의 리틀 띵스를 듣잖아요. 사실 가사는 영어니까 멜로디와 그녀의 목소리만 감상하면 되는 그러라고 만든 커버는 아닐 테지만 음악도 아닐 테고 근데 이제 어, 이 멜로디 백예린의 목소리 이러면서 감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함께 붉은 노을이 질 때면 백예린의 리틀 띵스를 듣는 이제 그 이열치열 같은 한 여름을 한번 보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름 음악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그거를 여름에 언제 들으면 나에게 좀 감성에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름 하는데 특히나 여름은 맥주죠. 여름의 맥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여름이 되면 진짜 머리가 쨍해질 정도로 시원한 라거 너무 좋죠. 하지만 진짜는 사워를 먹는다. 위산이 역류할 때까지 사워 맥주를 차갑게 해서 먹는 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 몸에 있는 열기를 그걸로 쫙 내보내는 느낌? 이렇게 찌릿찌릿한 산미와 그 머리가 쨍해질 정도로 차가운 한 모금을 딱 마시면 그 하루가 보상받는 느낌. 이게 여름에만 가능한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에 술을 먹으면 뭐랄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건강엔 좋지 않죠. 하지만 그게 그냥 보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날은 덥지, 땀은 났지, 막 옷이 막 몸에 막 끈적끈적하게 막 들러붙지, 막 습기 때문에 막 이렇게 피부 막 이렇게 막 쩍쩍 소리 나면서 막 붓지.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데 그럴 때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맥주 하나 이렇게 딱 사가지고 이렇게 한 모금 그 자리에서 탁 마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최고의 순간. 그리고 또 이제 퇴근하시는 길에 이제 맥주 한두 캔 이렇게 사가지고 요즘 뭐 네 캔에 뭐 할인 행사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 그러면 이제 그 싹 사가지고 딱 한 캔만 냉동실에 넣어놓고 씻고 나오자마자 뛰쳐나와가지고 탁 가서 마시면 아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요즘 좀 그러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마시는 맥주, 여름에 마시는 술,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좀 술 자체가 이렇게 좀, 야, 오늘 좀 나 수고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어떤 그런 보상을 뭘로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주는 약간 보상 같은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맥주 말고. 음, 혹시나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한번 그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저는 이제 편의점 테라스 샤워하고 나와서 맥주 한 잔 탁 먹으면서 이 여름의 더위야, 응? 니네가 아무리 더워봐라, 내가 그 돈으로 맥주 사 먹지 같은 마음으로 맥주를 이렇게 쫙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여름의 술은 그런 이미지가 강렬하잖아요. 뭐 어떤 술을 마셨다라는 것보다는 그날의 어떤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그걸 보상으로 마셨어라는 장면이라던가 누구랑 같이 술을 마셨어라던가 약간 청춘의 한 장면 같은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의 맥주 이런 거. 어릴 때도 약간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림 이렇게 자고 이렇게 슬리핑하고 나는 그 꿈 말고 나도 성인이 되면 저 후덥지근한 날에 마시는 한 캔의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저게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떡잎부터 남달랐던 거죠. 나는 크면 저렇게 살아야지. 아무래도 크면 저렇게 살아야지의 이제 정점에 있는 어떤 드라마라고 한다면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 정말 사랑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사진집 이야기에서도 말을 했지만 제가 홍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 프린스가 방영할 당시에도 그 홍대 그 길을 되게 자주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커피 프린스를 보면
그 당시 2008년의 그 여름이 그대로 저한테 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커피 프린스는 꼭 저처럼 홍대 근처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 프린스를 여름 대표 드라마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뭐 청춘, 사랑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꼭 커피 프린스가 아니어도 삼순이 같은 경우도 물론 연도도 다르고 계절감도 느낌은 좀 다르지만 저는 삼순이 보면서도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비빔밥을 비벼가지고 먹는 소주 한 잔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좀 항상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 프린스에서는 뭐 윤은혜랑 이선균이 이제 그 밖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 여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되게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특히나 제가 커피 프린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낭만이 정말 잘 묻어 있는 작품이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여름의 모습들이 그 드라마 곳곳에 되게 숨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더 마음이 가는 게 그 안에서 각자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생계를 고민하는 인물도 있고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이해해 가고 있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인물도 있고 관계 안에서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알지만 그거를 애써 모른 척 해야 되는 순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진짜 청춘인 거잖아요. 20대, 30대들의 겪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되게 잘 담겨 있고 그게 그 당시 드라마의 어떤 모습은 꽤나 노골적으로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커피 프린스는 그게 청춘이라는 그 단어 아래 되게 안 포장돼 있는데 포장돼 있는 느낌. 완벽하고 아름다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헷갈리고 지저분하고 하는데 그런데 약간 살아있는 느낌. 청춘.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요즘은 내가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와중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나도 저 시기를 비슷하게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드라마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생동감 때문이 아닌가. 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뭐 사람들도 뭐 짜증은 많지만 짜증을 낼 만한 체력이 있다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살아있음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 자체도 좀 전반적인 활력이 생기는 느낌?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붐비고 물론 그거를 먼 발치에서 바라볼 때나 이쁘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것들 안에 이제 속해 있었고 지금도 뭐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저도 알아요. 그게 짜증나는 순간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먼 발치에서 바라봤을 때 혹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차를 하루 냈다고 생각해봐요. 연차를 내고 한 수요일쯤에 낮 한 2시쯤에 가장 바쁜 1시 반, 2시에 사람들이 막 강남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 밥 먹으려고 그때 느긋하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그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짜증이 날까요? 저는 그러면은 약간 나는 오늘 연차라서 쉬지롱 이런 마음 때문에 행복할 것 같겠는데 제, 제 성격이 이상한 거겠죠? 뭐, 그치 연차 내고 누가 강남에 앉아 있겠어요. 연차 내고 다른 데 놀러 갔겠지.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들을 문득 한다면 그냥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이거는 나중에 뭔가 직장인, 진짜 찐 직장인 게스트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관련돼서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약간 궁금해졌어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 직장인들에게 오후 1시에 커피나 맥주를 마신다는 행위를 상상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출근해야 되니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 헤헤 나는 놀지롱 이 바보들아 같은 마음으로 행복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건 혹시나 듣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계속 이렇게
여름 좋아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름 홍보, 여름에 할 것들 홍보, 그리고 여름이라는 건 이런 행복한 순간들도 계속 있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어, 여름 라이팅을 조금 해봤는데요. 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취향이 굳어지는 나이가 되면 내가 여름 라이팅을 한다고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하루들, 끔찍한 하루를 살아내면서도 행복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때 비로소 조금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그런 컨텐츠들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으니까 우리 여름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사랑해 한번 해주시고 음, 냉면 한 그릇씩 드시고 네, 맥주 한 잔씩 드시면 여름도 꽤 살만하다. 여름은 꽤 살만한 날씨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무 에어컨 밑에만 있지 마시고 냉방병 걸려요, 여러분. 여름에 뭐 오히려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름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 에어컨을 되게 세게 틀잖아요. 어느 실내건 간에. 그러면은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에어컨을 적정 온도 26도는 사실 너무 덥다고 생각하고요. 한 24도 정도에서 우리 합의를 보는 게 어떤가. 한 24도, 23도, 이게 18도는 너무 춥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23, 4도쯤에서 합의를 보는 건 좀 어떨까. 더우신 분들은 요즘 탁상용 선풍기 얼마나 잘 나와요. 저도 탁상용 선풍기 지금 앞에다 두고 녹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은 30도가 넘지 않았으면 선풍기로 좀 버텨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에? 추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짜증이 많이 나는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어떤 인간성 잃지 않기로 해요. 네. 오늘은 진짜 약간 마신 김에 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술 한 잔 마셨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바랬던 건 이런 모습이기는 해요. 술 한 잔 마시는 김에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그동안은 제가 너무 감상에 젖어 있는 순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적인 우울감. 겨울을 지나오면서 내가 스스로 너무 땅굴을 파는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올해 여름에는 계속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쓸데없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아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틀어놓기만 해도 되는 그런 팟캐스트 지향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 테니까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봐봐요. 이거 맥주 따라 놓고 설명도 안 했어. 지금 깨달았어. 맥주 따라 놓고 설명도 안 했다라는 걸. 이거 설명을 지금이라도 해드리면 그 네모브루잉이라는 곳에서 스테거 3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맥주고요. 이름은 애시드하우스입니다. 스테거는 성수에 있는 펍이에요. 벌써 올해로 3년이 지났고요. 그 스테거는 3월 1일이 매해 생일이에요. 스테거의 생일. 그래가지고 딱 3월 1일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킵해놨던 거를 6월에 오픈과 함께 더위의 오픈과 함께 마셨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게 종류로는 타르트 세종이라고 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거예요. 벨기에 농부들의 농주에서 출발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효모라던가 어떤 세종이라는 맥주가 좀 특별한 맛이 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브랜 맥주는 브랜 맛이에요라고 말했잖아요. 세종 맥주도 세종 맥주가 갖고 있는 그 펑키함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타르트라는 게 붙으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과일 같은 뉘앙스가 붙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틀리면 네모 브루잉의 관계자 혹은 스테고 관계자분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타르트 세종. 그래서 산미가 조금 있는 맥주입니다. 이름도 애시드 하우스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네모 브루잉에서 해준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유산균 발효 특유의 깔끔하고 선명한 산미 위로 뉴질랜드산 넬슨 소빈호흡을 더해 청포도, 구스베리, 패션후르츠의 풍미가 은은하게 어우러지며 오밀조밀한 탄산감이 주는 산뜻한 피니쉬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도 밀도 있는 즐거움을 완성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되게 여름에 마시기 좋은 술이거든요. 요게 드래프트로도 있었어가지고 드래프트로 먹어서 이미 맛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병맥주는 이렇게 흔치 않은 아주 소중한 거니까 이제 여름의 시작, 6월의 시작과 함께 오늘 한번 오픈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마셨고요. 성수의 스테거 그리고 네모 브루잉의 맥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도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 오늘은 이만 행복하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떠드는 마신 김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